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2,000불이 깨지면 2만불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9,970불.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거의 2만불을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밑에 남아있던 비트코인 하락을 멈추게 하는 지지선 241선과 121선이 그나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17,500불 그리고 16,500불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죠. 며칠 전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시그널 그 여파가 그 여운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XRP 가격은 500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나마 잘 버틴다고 해야 되는 건지 대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약간의 펌핑이 나왔고 그나마 지금 503원 정도 합니다. 다시 17,500불을 갈 건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를 추매를 한다거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은 어쨌든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만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28,800불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지갑을 볼 수 없으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제롬 파월의 금리 시그널이 떠서 하락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분명 비트코인이 22,000 지점에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 외 알트코인들의 현금 유입이 꽤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떨친다. 그리고 선물 롱 포지션 상승을 예측했던 트레이더들을 한번 골탕을 먹이고 지금은 약간 강조정이죠. 강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8,800불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코인이든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추매를 했든 평단을 낮췄든 아니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어떤 행위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도 지금 굉장히 꺼려하죠. 특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뉴스, 정보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약간의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신뢰를 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뜹니다. 그리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기반이죠.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방금 전에 제가 방송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중파 뉴스 그리고 케이블 뉴스까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송국도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널리즘, 방송, 브로드캐스팅 굉장히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자, 제작자들은 신중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쓰는 글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자들을 보면 조금 편향적인 그리고 지극히 돈에 움직이는 기사들을 많이 쓰죠.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는 사회 중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뢰 기반은 블록체인 기술이 저널리즘과 손을 잡게 되면, 쎄쎄쎄를 하게 되면 공정한 언론 그리고 신뢰받는 언론, 투명한 언론, 이 세 가지가 블록체인 기술 하나면 더 이상 신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 블록체인이 저널리즘, 뉴스와 보도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2023년 상반기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크게 이끌 수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어쨌든 중국의 참여죠. 중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궁금증이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이 더 크죠. 어쨌든 노출을 하지 않게 되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죠. 중국은 어떤 식으로 전 암호화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항상 그래왔듯 중국은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죠. 지금까지는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발표가 나와도 암호화폐를 없애겠다는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든 중국의 말은 반대로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해 중앙정부 산하 기관에서 코인 베이스드 5를 뽑습니다. 계속해서 1위를 했던 코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오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체인, 비트코인 개수 무시할 수 없죠. 그들이 암호화폐를 벤 때리겠습니까?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뭐든 크니까 체계화만 시켜놓으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겠죠. 어쩌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을 제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블록체인 기술, 중국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블록체인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최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개발과 미래의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환경 발전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베이징 중심부의 블록체인 연구시설 설립을 승인했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분명히 시진핑이 있겠죠. 시진핑이 2년 전 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지칭을 했던 블록체인 기술,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 꼭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챗 GPT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블록체인 기술과 챗 GPT의 만남. 챗 GPT도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런데 잘못된 데이터가 끼어서 들어온다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제가 3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 인류에게 세 번째 세계대전이 다가온다면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데이터가 중요하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 제가 방금 전에도 뉴스 보도에 관한 신뢰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챗 GPT도 어쨌든 구글링을 해서 디지털 안에 깔려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위변조가 됐거나 해킹당한다면 정말 인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챗 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만난다 그러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수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겠죠.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목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준비일까요? 전세계 최대 강국, 규축 통화국인 미국을 제끼려는 중국의 야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에 따라오는 암호화폐, 그리고 챗 GPT까지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미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4만 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압수를 했던 물량이겠죠. 세금을 내지 않은 놈들, 마약 거래를 했던 비트코인,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런 미 정부의 움직임은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을 팔겠다, 생활비를 마련하겠다, 공무원 급여를 줘야 한다, 가스비를 내야 된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던져서 현금화를 하겠다와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일 수도 있겠죠. 미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제 미 정부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려 할까요? 참 떳떳하겠네요. 그들은 100배 롱을 때려놓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브로드캐스팅 몇 개 해버리면 상승하니까, 그리고 다시 던진다. 참 이게 복잡 미묘하네요. 어쨌든 일단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죠. 어쨌든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냥 조금 싸다고 생각하면 일단 지르고, 그리고 영상 몇 개 보고, 제가 좀 미래에 갔다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 어쨌든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암호화폐 매수 방법이 굉장히 일률적이죠. 일단은 암호화폐 영상을 본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걸 본다. 떨어질 땐 잘 안 봐요. 암호화폐가 계속 하루하루 오르는 걸 보고, 그리고 일단 지르죠. 특히 이 지르는 개념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대담하다. 요거는 제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겁니다. 여성분들은 약간 꽂히면 뒤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지금 가격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지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멘탈이 깨집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모든 현상들이 불편해 보입니다. 남편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사줘도 양해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유튜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의 거의 암호화폐를 들어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공중파 방송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가 무언가, 비트코인이 무언가, 이런 정보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직접 또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감정 자체가 틀려지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거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미 정부가 갖고 있는 4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려고 거래소로 옮겼을까요? 아니면 이제 지대로 돈 좀 벌어보려고 거래소로 옮겼을까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소송은 약식 판결로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SEC는 지게 될 것이다. 리플 변호사 존 니튼이 또 한번 입을 털었습니다. 요거 비슷한 이야기 제가 어제 한 적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게 될 것이다. 2년여가 넘게 질질 끌었지만 끝나는 건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식 판결로 결국 끝나게 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뭔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중국이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CBDC도 지금 미국이 조금만 늦추게 된다면 중국이 그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해서 꽤 많은 구독자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를 미국은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암호화폐는 받아들여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써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은 누가 뭐래도 XRP와 SEC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미 정부가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제 그때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게 비트TV가 10,000달러 간다고 외쳤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정답의 30% 40%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것 같습니다.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했던 말들, 6개월 전에 했던 말들, 그 말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XRP와 CBDC 관련 저의 추측들은 거의 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땐 저도 그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진짜 내 생각대로 암호화폐가 움직이구나, 이런 그지같은 자뻑감을 조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XRP 소송은 약식 판결로 끝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이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연준 의장 파월,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미국이 자체 CBDC를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할 건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크게 궁금해야 될 과제죠. 그리고 저는 항상 끊임없이 미국은 XRP를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대처를 하게 될 것이다. 금 1온스를 갖고 오면 35달러를 줬던 금 태환 제도 때와 똑같이 미국은 1XRP를 가져오게 되면 10,000달러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할 통화 정책.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자체 CBDC를 개발해서 또 수년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테스트 과정 중에 미국이 얻어야 될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돈이 복제가 된다, 이중 지불이 된다, 그리고 해킹을 당한다, 같은 넘버가 10개씩 찍혀버린다. 미국이 자체 CBDC를 개발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오류 데이터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는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작년 미국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XRP 리플, 그리고 지금 리플은 전세계 20개국과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ODL 거래를 통해서 시험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런 리플, 미국계 암호화폐 회사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아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수년간의 국제 송금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로 가능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은 XRP를 디지털 달러로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미 정부는 충분한 양의 XRP를 홀드하게 되겠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XRP의 OTC 거래, 장외 거래, 그 코인들 1억 개씩, 3억 개씩, 5억 개씩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금융기관, 그리고 미 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충분한 양의 XRP를 갖게 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 XRP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때 미국은 XRP를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에 뿌린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저의 생각과 그리고 마크 필립스의 논문 주된 내용입니다. 리플은 그래서 세계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전혀 손색이 없다. XRP는 $10,000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은 마크 필립스 그리고 비트TV 생각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버티세요. 견디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믿으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면 복불복 아닙니까? 이 꼴 저 꼴 다 봤으니까 좋은 꼴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좋은 꼴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난하게 살기는 글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2,000불이 깨지면 2만불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9,970불, 거의 2만불을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밑에 남아있던 비트코인 하락을 멈추게 하는 지지선 241선과 121선이 그나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17,500불 그리고 16,500불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죠. 며칠 전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시그널, 그 여파가, 그 여운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XRP 가격은 500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나마 잘 버틴다고 해야 되는 건지 대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약간의 펌핑이 나왔고 그나마 지금 503원 정도 합니다. 다시 17,500불을 갈 건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를 추매를 한다거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은 어쨌든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만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28,800불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지갑을 볼 수 없으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제롬 파월의 금리 시그널이 떠서 하락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분명 비트코인이 22,000 지점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 외 알트코인들의 현금 유입이 꽤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떨친다,
그리고 선물 롱 포지션 상승을 예측했던 트레이더들을 한번 골탕을 먹이고 지금은 약간 강조정이죠. 강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8,800불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코인이든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추매를 했든 평단을 낮췄든 아니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어떤 행위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도 지금 굉장히 꺼려하죠. 특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뉴스, 정보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약간의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신뢰를 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뜹니다. 그리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기반이죠.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방금 전에 제가 방송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중파 뉴스 그리고 케이블 뉴스까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송국도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널리즘, 방송, 브로드캐스팅 굉장히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자, 제작자들은 신중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쓰는 글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자들을 보면 조금 편향적인 그리고 지극히 돈에 움직이는 기사들을 많이 쓰죠.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는 사회 중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뢰 기반은 블록체인 기술이 저널리즘과 손을 잡게 되면, 쎄쎄쎄를 하게 되면 공정한 언론 그리고 신뢰받는 언론, 투명한 언론, 이 세 가지가 블록체인 기술 하나면 더 이상 신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 블록체인이 저널리즘, 뉴스와 보도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2023년 상반기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크게 이끌 수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어쨌든 중국의 참여죠. 중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궁금증이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이 더 크죠. 어쨌든 노출을 하지 않게 되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죠.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암호화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항상 그래왔듯 중국은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죠. 지금까지는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발표가 나와도 암호화폐를 없애겠다는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든 중국의 말은 반대로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해 중앙정부 산하 기관에서 코인 베스트 5를 뽑습니다. 계속해서 1위를 했던 코인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오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도 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체인, 비트코인 개수 무시할 수 없죠. 그들이 암호화폐를 벤 때리겠습니까?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뭐든 크니까 체계화만 시켜놓으면 엄청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겠죠. 어쩌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을 제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블록체인 기술. 중국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블록체인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최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개발과 미래의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환경 발전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베이징 중심부의 블록체인 연구시설 설립을 승인했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분명히 시진핑이 있겠죠. 시진핑이 2년 전 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지칭을 했던 블록체인 기술.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 꼭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챗 GPT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블록체인 기술과 챗 GPT의 만남. 챗 GPT도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런데 잘못된 데이터가 끼어서 들어온다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제가 3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 인류에게 세 번째 세계대전이 다가온다면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데이터가 중요하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 제가 방금 전에도 뉴스 보도에 관한 신뢰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챗 GPT도 어쨌든 구글링을 해서 디지털 안에 깔려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위변조가 됐거나 해킹당한다면 정말 인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챗 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만난다 그러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수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겠죠.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목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준비일까요? 전세계 최대 강국 kü축 통화국인 미국을 제끼려는 중국의 야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에 따라오는 암호화폐 그리고 챗 GPT까지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미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4만 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압수를 했던 물량이겠죠. 세금을 내지 않은 놈들, 마약 거래를 했던 비트코인,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런 미 정부의 움직임은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을 팔겠다. 생활비를 마련하겠다. 공무원 급여를 줘야 한다. 가스비를 내야 된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던져서 현금화를 하겠다와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일 수도 있겠죠. 미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제 미 정부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려 할까요? 참 떳떳하겠네요. 그들은 100배 롱을 때려놓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브로드캐스팅 몇 개 해버리면 상승하니까 그리고 다시 던진다. 참 이게 복잡 미묘하네요. 어쨌든 일단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죠. 어쨌든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냥 조금 싸다고 생각하면 일단 지르고 그리고 영상 몇 개 보고 제가 좀 미래에 갔다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 어쨌든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암호화폐 매수 방법이 굉장히 일률적이죠. 일단은 암호화폐 영상을 본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걸 본다. 떨어질 땐 잘 안 봐요. 암호화폐가 계속 하루하루 오르는 걸 보고 그리고 일단 지르죠. 특히 이 지르는 개념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대담하다. 요거는 제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겁니다. 여성분들은 약간 꽂히면 뒤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지금 가격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지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멘탈이 깨집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모든 현상들이 불편해 보입니다. 남편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사줘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유튜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의 거의 암호화폐를 들어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공중파 방송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가 무언가, 비트코인이 무언가 이런 정보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직접 또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감정 자체가 틀려지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거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미 정부가 갖고 있는 4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려고 거래소로 옮겼을까요? 아니면 이제 지대로 돈 좀 벌어보려고 거래소로
옮겼을까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소송은 약식 판결로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SEC는 지게 될 것이다. 리플 변호사 존 니튼이 또 한번 입을 털었습니다. 요거 비슷한 이야기 제가 어제 한 적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게 될 것이다. 2년여가 넘게 질질 끌었지만 끝나는 건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식 판결로 결국 끝나게 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뭔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중국이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CBDC도 지금 미국이 조금만 늦추게 된다면 중국이 그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해서 꽤 많은 구독자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를 미국은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암호화폐는 받아들여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써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은 누가 뭐래도 XRP와 SEC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미 정부가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제 그때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게 비트TV가 10,000달러 간다고 외쳤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정답의 30% 40%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것 같습니다.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했던 말들, 6개월 전에 했던 말들, 그 말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XRP와 CBDC 관련 저의 추측들은 거의 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땐 저도 그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진짜 내 생각대로 암호화폐가 움직이구나, 이런 그지같은 자뻑감을 조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XRP 소송은 약식 판결로 끝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이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연준 의장 파월,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미국이 자체 CBDC를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할 건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크게 궁금해야 될 과제죠. 그리고 저는 항상 끊임없이 미국은 XRP를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금 1온스를 갖고 오면 35달러를 줬던 금 태환 제도 때와 똑같이 미국은 1XRP를 가져오게 되면 10,000달러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할 통화 정책.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자체 CBDC를 개발해서 또 수년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테스트 과정 중에 미국이 얻어야 될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돈이 복제가 된다, 이중 지불이 된다, 그리고 해킹을 당한다, 같은 넘버가 10개씩 찍혀버린다. 미국이 자체 CBDC를 개발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오류 데이터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는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작년 미국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XRP 리플, 그리고 지금 리플은 전세계 20개국과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ODL 거래를 통해서 시험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런 리플, 미국계 암호화폐 회사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아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수년간의 국제 송금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로 가능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은 XRP를 디지털 달러로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미 정부는 충분한 양의 XRP를 홀드하게 되겠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XRP의 OTC 거래, 장외 거래, 그 코인들 1억 개씩, 3억 개씩, 5억 개씩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금융기관, 그리고 미 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충분한 양의 XRP를 갖게 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 XRP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때 미국은 XRP를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에 뿌린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저의 생각과 그리고 마크 필립스의 논문 주된 내용입니다. 리플은 그래서 세계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전혀 손색이 없다. XRP는 10,000달러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은 마크 필립스 그리고 비트TV 생각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버티세요. 견디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믿으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면 복불복 아닙니까? 이 꼴 저 꼴 다 봤으니까 좋은 꼴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좋은 꼴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난하게 살기는 글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